안녕하세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입니다.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레슨 24.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첫째,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나누는 날이자 가슴속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모, 형제, 친구, 이웃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관심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은 늘 편안한 시선과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다. 호킹이 세계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그가 진정한 인생의 투사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연설을 마친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병마가 당신을 30년간이나 휠체어에 묶어 놓았는데 운명이라는 녀석에게 너무 많이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호킹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손가락을 이용해 타자를 두드렸다. 그러자 대형 모니터에 그의 말이 전해졌다. 제 손가락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제 두뇌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추구하고 싶은 꿈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사물의 아름다운 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사랑까지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만족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면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창조적인 힘을 상실할 것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코닥 카메라를 발명한 조지 이스트먼은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가 7살 때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피곤한 삶을 이어갔다. 이스트먼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어머니를 호강시켜 주겠노라 맹세했다. 15살 때부터 일을 시작한 그는 월급을 통째로 어머니에게 주었다. 1898년 이스트먼은 작고 귀여운 휴대용 카메라를 발명했다. 그는 카메라 이름을 짓던 중 어렸을 때 어머니 품속에서 옛 이야기를 듣던 풍경이 떠올리며 어머니 이름의 첫 번째 알파벳인 K를 집어넣기로 했다. 그렇게 K를 앞뒤로 넣어 만든 코닥이라는 이름이 완성되었다. 이스트먼은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스트먼은 그런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카메라에 담았고 따뜻한 마음이 깃든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둘째, 이기심을 버려라. 타인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역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남을 돕는 일이 곧 나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친구 사이인 신도 2명이 함께 성지순례를 떠났다. 각자 배낭을 짊어진 두 사람은 오랜 여행으로 다리도 아프고 여독도 쌓였지만 성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길을 떠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백발이 성성한 성자를 만났다. 성자는 먼 길도 마다치 않고 힘들게 걸어온 두 사람에게 감동했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감동했네. 하지만 나는 곧 자네들과 헤어져야 하네. 헤어지기 전에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둘 중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빈 소원의 2배로 이루어줄 생각이네. 성자의 말에 첫 번째 신도는 생각했다.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군. 빌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절대 먼저 말할 수 없어. 처음 소원을 비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잖아. 절대 그럴 수 없지. 두 번째 신도도 생각했다. 난 절대 처음으로 소원을 빌지 않을 거야. 저 친구가 나보다 2배나 더 가져가는 꼴을 두고 볼 순 없어. 두 사람은 서로 먼저 소원을 빌라고 양보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네는 정말 눈치가 없구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나? 자네가 계속 그렇게 버티면 자네 집 강아지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네. 그 말을 들은 신도는 안색을 바꾸며 소리쳤다. 형님이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면 저 역시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그는 독한 마음을 품고 성자에게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 제 한쪽 눈을 파주세요. 그러자 바로 한쪽 눈이 없어졌고 함께 온 다른 신도는 두 눈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성자는 두 신도에게 정말 뜻깊은 선물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은 친구를 원수로, 성자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다. 사람은 신체적 욕구, 물질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집니다. 욕구는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초적인 원동력이지만 사회규범, 도덕윤리, 법률, 법규 등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사회적 욕구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일만 중요시합니다. 이기심이라는 욕구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들 틈속에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이기심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며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로챘을 때 심리적인 안정을 느낍니다. 이기심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초래하며 사회의 추악한 면을 까발려서 분위기를 흐리고 각종 부정적인 심리를 야기합니다. 이런 병적인 심리 현상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이웃을 만들어라. 자기 노출은 양호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우리는 자기 노출을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보여주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뿐더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잘 숨기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 화초 상인이 아프리카에서 진귀한 명품 화초를 들여와 자신의 꽃밭에 심었다. 상인은 명품 화초를 애지중지 키우며 주변의 지인들이 조금만 나눠달라는 부탁에도 씨앗 하나조차 밖으로 돌리지 않았다. 3년 뒤 화초가 수만 그루로 늘어나면 팔아서 큰 돈을 벌 계획이었다. 첫 해 봄에는 꽃이 피었다. 꽃밭이 울긋불긋해지니 명품 화초의 아름다움이 더 빛을 발하는 듯 했다. 두 번째 봄에는 화초가 5천 그루로 늘어났지만 첫 해만큼 꽃이 만개하지 않았고 꽃봉오리도 더 작아졌다. 세 번째 봄에는 처음 상인이 바라던 대로 화초가 수만 그루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는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꽃봉오리가 훨씬 더 작아지고 꽃의 색깔도 잡색이 많이 섞여서 아프리카에서 본 우아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큰 돈도 벌지 못했다. 상인은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방식 그대로 애지중지하며 키운 화초가 나날이 퇴화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식물학자를 불러 자문을 구했다. 식물학자는 그의 꽃밭을 둘러보고 물었다. 이웃한 땅에는 뭐가 있나요? 그것도 꽃밭이에요. 이웃 꽃밭에도 같은 화초를 심었나요? 상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화초는 전국에서 저만 가지고 있어요.
식물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품 하초가 왜 퇴화했는지 이제 알겠군요. 당신 꽃밭의 명품 하초가 바람을 타고 꽃가루를 이웃 꽃밭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신 화초의 품질이 나날이 떨어질 수밖에요. 상인은 식물학자에게 해결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죠. 바로 이웃 꽃밭에 당신의 화초를 나눠 심으면 돼요. 상인은 식물학자의 말대로 화초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듬해 봄에 만개한 꽃은 과연 명품이었다. 화려한 꽃 색깔과 큼지막한 꽃봉오리는 우아함 그 자체였다. 상인은 화초를 팔아 큰 돈을 벌었다. 상인의 이기심은 그에게 큰 돈을 벌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그 상인처럼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꽃밭을 원한다면 사람들과 아름다움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가꿔야 합니다. 이기심 없는 사람은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비결을 알고 있지만 단지 까먹고 살 뿐입니다.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에서는 남을 도와주는 게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필요한 순간 언제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주변에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미소를 보내면 상대방도 내게 미소를 보낼 것이며 심지어 포옹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상대방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해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였습니다.